네, 반갑습니다. 위너스TV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5일 월요일이고요. 내일 2024년 2월 6일 화요일 또 주요 이슈 그리고 테마 종목들 추려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부터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가 아니라 그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해줘서 좀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뭐 이틀 동안 강하게 좀 회복해준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추가적으로 또 뭐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최근에 좀 회복을 좀 강하게 해준 탓에 지수가 조금 어질어질한 모습을 좀 보여냈습니다. 미장은 좋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하루 이렇게 움직인 거를 보면은 그냥 코스피는 이렇게 막 내려치다가 2% 정도 때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잘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해줘서 다행입니다. 보시면 일단 마감 자체는 0.92% 하락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뻘뻘뻘 하다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제 우하향을 한 느낌이죠. 마이너스 수치는 마이너스 0.83% 이렇게 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역시나 오늘 뭐 좀 확고한 시그널은 좀 부족했던 하루라고 판단이 되고 큰 틀에서의 수급은 역시 또 오늘도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 쪽 일부 수급이 좀 확인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메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초전도체가 가장 뚜렷했어요. 초전도체 그리고 오후 들어서 이 저출산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되시고 대형주 움직임 역시나 오늘도 좀 있었다. 저 PBR 관련주들도 역시나 또 이제 매수세가 좀 일어나는 부분이기는 한데 특징적으로 시장에서 끼를 부리면서 빵 하고 가는 애는 오늘 그 누구야 모베이스였죠. 모베이스가 좀 고랬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 PBR이 좀 낮은 종목들은 상당히 좀 다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뭐 좀 많은데 그 중에서 뭐가 이제 시장에서 힘을 꽝꽝 줄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어떤 PBR의 수치나 BPS의 정도 그리고 이 얘가 이제 어떤 테마에 좀 부합이 되는가, 그러니까 시장 메인에 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 과거의 끼 이력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면 좀 확률을 좀 높일 수는 있기는 한데 너무나도 좀 다소 좀 분포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뭘 하나 좀 꼽기는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당일에 갑자기 이제 빵 하고 튄다, 수급이 좀 의미가 있다 눌러봤는데 PBR이나 BPS 상태를 보니 낮아. 그러면 얘가 이제 오늘 채택이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당일 단타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전 같은 경우에 희망반은 이제 모베이스 1차 눌림 자리로 그렇게 제가 저는 확인을 하고 눌림 자리 들어가서 수익을 좀 봤습니다. 그랬고 일단은 이게 왜 떠 있노? 안 껐구나. 잠시만요. 네, 일단은 그랬고 오늘 기사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만 지우고 볼만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볼만한 건 있는데 엄청 새롭고 뭔가 자극적이다 여기는 역시나 없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날이 있죠. 네, 연휴를 앞둔 또 한 주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 핫하게 움직이거나 뭐 자극적이게 막 강하게 움직인다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첫 번째. 일단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입니다. 삼성의 회장 이재용 무죄입니다. 보시면 삼성 발목 꼈던 조단위 M&A 하만 이후 7년 만에 청신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이 뭐 100번이 넘는 재판 출석을 하면서 한 3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삼성의 시계가 멈춰 있었다. 근데 지금 1심에서 그 불법 승계 혐의죠. 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서 이제 이 시계가 다시 빠르게 좀 멈췄던 만큼 더 속도 빠르게 돌아가느냐 요게 좀 주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은 한미반도체 후공정계 ASML 부상, HBM 순풍 탄다. 반도체 향후 7년간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기술력 강한 한국 미래가 밝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IMEC 부사장 막스 미르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기사들이 있길래 뭐 좀 찾아봤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IMEC는 1984년 벨기에 루뱅에 설립된 비영리 반도체 국제
반도체 연구기관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협업하며 산업의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한다. 2022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유럽 출장 중 IMEC 경영진을 만나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랍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중이 떠중이 인물은 아닌 거죠. 그 부분이 있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반도체 이슈들인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의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응? 삼성의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이 삼성 측에서 좀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물론 이제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로봇. 네, 이렇게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3자 배정 유중 기억하시죠? 그거 하나로 로봇이 지배하는 시장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이쪽에 집중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AI, 그리고 최근 또 이재용이 가장 새해 들어서 가장 먼저 챙겼다 6G 관련주입니다. 요까지 생각을 해둬야 되는데, 일단은 반도체랑 로봇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상당히 좀 뭐가 많은데, 일단 이렇고 로봇 쪽은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뉴로메카, SB테크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고, AI나 6G 쪽에 일단은 또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생각을 해둬야 되고, 장중에 뭐 이런 테마 분류 안에서 움직이는 아이들이 보인다, 기사는 안 보인다 라고 한다면 단순 회복 수급보다는 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기사를 달아버리는 애들은 일단은 뭐 상한가 종목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좀 생각이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오늘 또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이제 다시 한다. 서울 용산 정비창에 100층 랜드마크 세운다. 사업비는 5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요거가 관련주는 제가 이제 좀 자극적으로 움직였던 게 사실은 뭐 자연광경이었던 것 같은데, 종목들은 이렇게 있어요. 차트를 잠시 보면 일단은 자연광경을 보시면은 이때 빵 하고 이제 좀 움직였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흐름이죠. 단기선과 생명선을 밟고 있습니다. 장기선과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얘는 이제 끼를 좀 잘 부리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시총이 너무 작아. 시공테크도 뭐 이렇게 빵 쳐내렸죠. 차트를 깼습니다. 깼는데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 얘도 마찬가지 시총은 적습니다. 둘 다 세력주예요. 보시면은 일단 얘는 또 생명선이랑 단기선은 다 밟고 있고, 장기선이 이렇게 뚱 떠 있는데 비교적 얘는 공간이 좀 넓은 상황이네요. 서부. 네, 서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 이제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해줬더라고요. 거래가만 이제 크게 동반된 부분은 아니에요. 크게 동반된 부분은 아니고, 얘가 보자. 좀 저평가가 돼 있기는 합니다. 네, 엄청 뭐 시장에서 주목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일단 저평가가 돼 있다. 이 부분도 좋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인데, 뭐 일단 이슈 자체가 또 오랜만에 새롭게 등장해 좀 오랜만에 등장해 준 만큼, 네, 요 내용 오랜만에 좀 꺼냈죠. 다시 원래 있던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은 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뭔가 좀 그럴듯한 이슈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 네, 일단 이 부분 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저출산입니다. 아이 많으면 정년 후에 재고용을 한다. 지자체가 내놓은 출산 장려 정책.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의 문제는 이게 인류의 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 출산 장려 정책을 계속해서 꺼내서 내올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 기업적인 차원, 지자체, 뭐 하여튼 뭐 지금 그러한데, 보시면 일단은 뭐 정년 후 재고용, 요 상당히 메리트 있죠.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보면은 직원이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1억을 주겠다. 부양, 파격적 출산 장려책. 정말 신혼이 아니어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지금 당장에 좀 먹고 살기가 좀 빠듯하고 막막한 것 같아요. 근데 애를 낳으면 1억을 준대. 애를 낳을까 말까 고민을 했던 사람들도 쉽게 조금 접근을 할 만한 좀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상당히 좀 파격적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또 기업 측면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 요런 좀 특혜를 주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주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꿈비, 삼성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입니다. 네, 교육인데 일단은 이게 상한가, 시외 상한가가 좀 많이 나왔어요. 2주 1학기 2,700여 개 초등학교, 늘봄학교도 얘기 많죠.
일단은 1학기 2000 보시면 시간입니다. 메가 MD, 애니 능률, 어? 좀 그래도 많이 좀 없어졌네. 아까 뭐 아이스크림 에디도 있고 IBM 넷 보세요. IB 김영 이렇게 좀 시외에서 다소 좀 상승이 나와줬고 사실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이슈로 내일 그 갭 뜨고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까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다. 내용이 있고 내일 일단은 하루 윗꼬리 무조건 음봉 나올 거거든요 아마. 매매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갔던 돈이 또 언제쯤 빠져나오는 시점이 되는가. 그런 빠져나오는 시점에 또 이 초반에 강하다고 하면은 강했던 교육 쪽이랑 자웅을 겨루던 쪽이 어디 쪽이고 걔가 어떠한 자리를 지키고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면은 어디가 순간적으로 승기를 잡아갈지 판단이 빠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미중 갈등입니다. 뭐 이제 트럼프가 지금 당선된 거는 아니죠.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 연일 중국 때리기 당선되면은 중국에 60% 이상 관세를 부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병 걸린 거 아니냐 하는데 일단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얘기를 했고 미국 측이 지금 대만군에 지대함 합법 미사일 훈련 무상 실시를 한다. 왜? 중국 측의 압박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원을 한 건데 당연하겠지만 이게 중국과 미국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관세라고 한다면은 철강 쪽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신스틸이 좀 잘 움직였는데 요거를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히토류 쪽도 마찬가지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또 그 자원 무기와 중국 측이죠. 히토류 요거 관련해서 삼화전기 삼화전자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신스틸 좀 밀리긴 했을 텐데 그래도 뭐 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요러하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사실은 뭐 또 아직 시장에 살아있는 테마죠. 근데 장이 이게 뭐 좀 저 PBR 관련주라든지 대형주라든지 좀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급이 분산이 빠바바방 되기 때문에 뭔가 좀 강한 그런 테마가 뭐 하나 둘 형성이 되면서 그 어떤 테마의 좀 그 테마 매매죠. 좀 용이한 접근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시그널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시장에 살아있는 테마 중에 대장주들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은 오늘 정리해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마찬가지 저 PBR이죠. 오늘 제가 이제 어저께 녹화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오늘 녹화 방송에도 말씀을 드리죠. 그런 포인트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좀 유망한 업종이면서 기업 가치가 나쁘지 않고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은 들어가 있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조금이든 뭐 이제 수익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좀 갖고 있으면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5% 10% 정도는 좀 스윙으로 들고 와서 수익을 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지금 설날 전이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시장이 사실 어디로 튈지 지금 약간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지수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그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뭐 이제 탱탱볼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서 확실히 당일에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아들 위주로 좀 보자.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 수급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준비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 자 1순위 자 이재용 무죄입니다. 네. 자 2순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어? 그리고 저출산 넣을게요. 3순위 미중 갈등도 교육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안에서 보세요. 저거 제가 볼 때는 시초가 진입을 할 만한 이슈도 아닌 것 같고 위험해. 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렸던 저 PBR이나 자동차 부품 쪽도 수급 조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초전도체 또 강했으니까 혹시라도 또 내일 또 연속적으로 이어지나 일단 신성델타테크가 10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손댈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고 일단 거로 뭐야 이거 왜 이래? 잠시만요 여러분 잘못 복사를 해드렸네요. 뭔가 똑같더라.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사리면서 움직였는데 희망반 오전에 두 종목 어찌됐던 수익을 챙기고 마감을 했어요. 여러분들 조금 어지러운 시장, 힘든 시장일수록 혼자서 수익 보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팀장 따라서 같이 위너스 TV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에 돈 안 듭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이는 번호 010-2360-9542로 초대라고 남겨주세요. 010-2360-9542. 이런 010-2360-9542입니다. 초대 남겨주세요. 문자 주세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